네, 안녕하세요. 혹시 잘 들리시나요? 네, 그러면은 네, 다이나믹 피처 토글 위드 콘솔 네,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에 앞서서 먼저 제 소개를 좀 간단히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명주라고 하고요. 닉네임은 머리가 길어서 이제 장발의 개발러로 불리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사랑하는 아내 미영이, 아들 예람이와 서울에 거주 중이고요. JDK 1.3부터 자바 백엔드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새 것보다는 오래된 것을 좋아하고 고장난 것 고치는 일에 흥미를 많이 느낍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발표는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어려운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어, 편하게 지금부터 잘 들어주시면 편한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발표 순서는 제가 소개해드릴 기술을 사용하게 된 배경에 대해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기술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 간단한 데모를 보여드리고, 결론을 맺는 순서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배경에 대해 좀 먼저 말씀드릴게요. 네, 배경에 앞서서 이제 먼저 저희 회사 엔카닷컴을 좀 소개해드리면, 저희 회사는 잘 알고 계시듯이 중고차 플랫폼 회사입니다. 오토로 있는 신뢰와 기술로 차량을 사고 파는 모습의 진화를 만듭니다. 라는 비전으로 저와 많은 구성원분들이 오늘도 항상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저희 회사가 중고차 플랫폼 사업을 시작한 지 벌써 20년이 되었거든요. 좌측에 보이시는 화면이 20년 전에 2000년도에 저희 엔카닷컴의 모습이고, 우측에 보시는 모습이 현재 지금 엔카닷컴의 모습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뭐 유저 인터페이스만 바뀐 것이 아니라 이 내부적으로 굉장히 많은 서비스들이 20년 동안 생겨났고요. 그리고 데이터의 양도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또 그리고 스마트폰 시대가 도래하면서 과거에 비해 정말 많은 접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엔카닷컴에 약 3년 전쯤에 합류를 하게 되었는데요. 어, 3년 전에 저희 메인 시스템을 처음 봤을 때 굉장히 노후화가 돼 있더라고요. 네, 지금은 정말 많은 것들이 개선이 돼 있지만 3년 전 제가 처음 왔을 때는 많은 것들이 노후화돼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여러 가지 운영상의 문제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메인 시스템이 과거에 개발된 모든 시스템이 그랬듯이 SQL 중심 애플리케이션으로 개발이 되었다 보니까는 이게 도메인 간에 테이블 조인이 너무 많아서 의존성이 너무 강했습니다. 그리고 중요 핵심 비즈니스 로직들은 이게 데이터베이스 상에 PLSQL이란 언어로 개발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는 운영하는 데도 어려움이 많았고요. 또 테스트도 할 수 없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진행한 첫 번째 프로젝트 첫 번째 미션이 바로 이 핵심 도메인들, PLSQL로 개발된 핵심 도메인들을 자바 애플리케이션 API로 전환하는 업무였습니다. PLSQL 자체가 절차적 프로그래밍 언어이기 때문에 이게 중복 코드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변경이나 확장 또는 기능 추가할 때 굉장히 어려움이 많고요. 아마 경험해 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테스트 하는데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코드의 품질이 저하가 됩니다. 그리고 테이블 간의 조인에 의한 강한 의존성으로 인해서 아주 작은 변경에도 중복 코드들을 많이 손을 대야 되고, 그로 인해 예상하지 못한 사이드 이펙트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 비즈니스 자체를 애플리케이션 레이어로 끌어올려서 전환시키는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대상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핵심 도메인이었고요. 저희 회사의 핵심 도메인은 중고 차량이 저희 회사의 광고 상품을 주문하고 결제해서 저희 사이트에 실제 등록이 돼서 리스팅이 되는 지급 적용,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 도메인이었죠. 네, 이 대상 PL/SQL을 개발 전에 범위를 좀 파악을 해 봤더니 총 28개였고요. 코드 라인 수는 약 8,417 라인이었습니다. 저희가 이 전환 작업을 약 3개월을 진행했는데 전환을 하고 나서 보니까는 자바 API는 총 50개가 나왔고요. 코드 라인 수는 약 3359 라인, 또 자바 클래스 약 470개가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큰 작업이었는데요. 이 큰 작업을 인제 리드에서 진행하려다 보니까 많은 고민을 하게 됐어요. '아, 어떻게 하면은 이 큰 작업을, 이 프로젝트를 실패하지 않고 안전하게 잘 적용을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었고요. 그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개선의 범위가 굉장히 넓고도 컸습니다. 네, 사이드 이펙트가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큰 프로젝트였죠. 그리고 이 개선해야 한 대상 자체가 그 엔카닷컴의 핵심 서비스였습니다. 그리고 인제 저희는 인제 다른 인제 뭐 금융이나 이런 대기업 도메인들과 다르게 서비스 자체가 중단 없이 항상 계속 유지가 되어야 한다는 이 안정성에 문제가 있었죠. 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잘 적용할 수 있을까?' 이것들을 해결하면서 하는 고민을 먼저 좀 냉정하게 현실을 파악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그 파악하는 과정 가운데 내린 고민은 한 고민은 먼저 일단은 뭐가 됐든 PLSQL 자체를 우선은 자바 프로그램으로 일단은 최선을 다해 전환부터 하자. 그 전환은 하고 전환이 끝나면 이제 그다음이 문제인데, 이게 적용됐을 때 단 하나라의 에러라도 발생한다면 우리가 바로 즉시 뭐 알람을 통해서 인지하고 그다음에 실시간으로 바로 대응을 한다. 근데 이 에러가 하나 이상으로 2 개, 3개 지속된다면 우리가 실시간으로 바로 빠르게 원상복구 롤백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점진적으로 테스트하면서 우리의 프로젝트를 안정화시켜 나간다라는 어 인제 결론을 내리게 됐고요. 이것들을 인제 기술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인제 대안으로 생각한 것이 바로 오늘 소개해 드린 다이나믹 픽처 토글입니다. 네, 아마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 인제 피처 토글이라는 기능, 또는 인제 피처 플래그라고도 불리기는 하는데요. 이걸 들어보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이제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인제 설명을 좀 드리면은, 이 피처 토글은 이제 소스 코드 상의 특정 기능의 분기 설정을 유지하고 관리해 주는 기능입니다. 이 런타임 시간 동안 특정 기능의 활성 및 비활성화를 가능하게 해 주고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테스트를 통한 점진적 릴리즈가 가능하게 해 줍니다. 네, 그림에 보시면은 인제 좌측에 새로운 기능이 개발이 되었어요. 이 개발된 기능이 이제 피처 토글이라는 기능, 그리고 토글 스위치라고 하면은 이렇게 쭉 손가락처럼 올라와 있어서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기능을 켜게 되면은 이 기능 자체가 사용자에게 제공이 되고, 기능을 끄게 되면은 제공되지 않는 그런 기능입니다. 네. 우리가 소스 코드상 조건문 안에서 보게 되면은 이게 조건문 안에서 사용되는 변수거든요, 변수. 그래서 설정 값에 따라, 그 변수의 설정 값에 따라 토글의 해당 블록이 활성 또는 비활성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개발 단계에서 코드의 경로를 저희가 분리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그 화면에 보시는 코드에 보시면은 이제 consul config라는 configuration 빈이 있고요. 이 오더 함수, 오더 메서드 안에서 인제 if 구문으로 조건문으로 이제 토글을 값을 비교를 하게 됩니다. consul config.isFeature API order enabled, 이제 주문 API가 사용 가능으로 돼 있으면은 new order 서비스에서 오더를 처리하고, 그렇지 않으면 기존의 레가시 오더 서비스에서 오더를 처리한다. 이게 바로 인제 이런 식으로 피처 토글을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코드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게 한 군데가 아니라 특정 기능이 들어갈 때 그 기능이 적용돼야 되는 인제 그 모든 소스 코드상 그 부분에 이런 토글 코드들이 인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토글 코드들이 들어갔을 때 이걸 관리를 잘 하지 못하게 되면은 추후에 이제 이게 부채가 되어서 돌아올 수 있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데드 코드들이 생기는 거죠. 네, 지금까지 인제 피처 토글의 개념에 대해 설명드렸고요. 그럼 이 토글 값들을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네, 이제 불리언 값으로 인제 true, false를 관리를 해야 되는데 보통 이걸 뭐 소스 코드 상에 일반적으로 불리언을 선언을 해서 뭐 true, false를 할 수도 있겠지만 뭐 이런 설정 값들은 대부분 애플리케이션이 인제 로컬 스토어에 뭐 자바의 경우 프로퍼티스나 XML, YML 등으로 선언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도 정적인 스태틱 설정이기 때문에 이 설정 값이 적용이 되려면 이 애플리케이션의 배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배포 시간 동안은 설정 값이 기존 값으로 유지돼야 된다는 그런 단점이 있죠. 그래서 이거를 그럼 우리가 실시간으로 좀 적용을 해 보자 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만약 그렇게 되면 이 토글 값을 비교하는 요청들이 들어올 때마다 그 모든 요청은 이 DB에 대한 조회를 셀렉트를 일으키게 되고 그로 인해 데이터베이스의 성능 또 부하의 이슈가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인제 사람들이 '아 그럼 이거를 원격의 저장소에 관리하자 리모트 스토어에.' 그렇게 하게 되면은 여러 서버들이 여러 애플리케이션들이 하나의 원격 저장소만 바라보게 되고 그쪽에서 통합 관리하게 되니까 굉장히 좋지 않냐. 그리고 이렇게 관리를 하게 되면 이게 값이 변경되더라도 실시간으로 애플리케이션들이 그 통합 저장소에 붙어서 값을 일거음으로 빠르게 적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동적으로.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 것이죠. 근데 얘도 단점은 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여러 개의 애플리케이션 서버 인스턴스들이 하나의 저장소를 바라보게 되니까 논리적으로 이쪽에 장애가 발생하면은 이게 좀 큰 장애로 이어질 수 있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클러스터링을 통한 이 고가용성 구성은 필수겠죠, 요렇게 하게 될 때. 어 그래서 인제 오늘 제가 좀 이런 리모트 스토어로서 인제 굉장히 사용하기 좋은 기능을 갖고 있고 굉장히 안정성이 뛰어난 솔루션 하나를 인제 소개해 드릴 텐데요. 네, 그게 바로 컨설입니다, 컨설. 네, 컨설은 뭐 지금 스트리밍 보시는 분들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사실 주 용도는 원래 DNS 기반 서비스 디스커버리죠. 그래서 2014 년에 처음 출시되었고요. 얘가 갖고 있는 기능 중에 인제 또 하나가 인제 분산 키 값 저장소입니다. 키 밸류 저장소. 예. 예. 이 키 밸류 저장소 기능을 갖고 있고 또 세그멘테이션 뭐 구성을 제공한다 합니다. 그리고 등록된 서비스 노드들은 HTTP 인터페이스나 뭐 DNS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조회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여기서 저희가 오늘 좀 집중해서 봐야 할 부분은 바로 이 분산 키 밸류 저장소인데요.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이 인제 컨설을 인제 뭐 구축하시고 그 컨설 UI에 접속하게 되시면 볼 수 있는 키 밸류를 관리할 수 있는 그 유저 인터페이스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제가 피처 토글이라는 키를 선언을 했고요. 그 밸류 값으로 이제 YML 파일 포맷에 따라 피처 API 오더 enabled true라는 값을 이렇게 등록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등록해 놓으면 변경도 가능하고 삭제도 가능합니다. 네. 이렇게 원격 저장소로 좋은 이제 컨설을 제가 소개를 시켜 드렸고요. 그럼 이제 앞서 말씀드린 그 피처 토글과 이 컨설을 이용하면 우리가 이 피처 토글 값을 동적으로 관리를 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 얘기인즉슨 그림에 보시는 이 저희 아키텍처와 같이 사용자가 저희 주문 시스템 오더 시스템에 주문 요청을 하게 되면 그 요청에 처리하기 전에 이 오더 시스템은
컨솔을 통해 이 피처 토글이 지금 ON인지 OFF인지를 인제 값을 확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매 요청마다 확인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변경이 일어날 때만 최초 값 한번 읽어오고 변경이 일어날 때만 그 이벤트를 감지해서 그때만 메모리상의 불리한 값을 변경을 해 주게 되게 있습 변경을 하게 됩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연산 중에 가장 빠른 연산이 비교 연산이잖아요, true false. 네, 그러기 때문에 인제 한번 이 스위치가 ON으로 돼 있게 되면 이제 아까 저희의 경우 인제 PLSQL에서 new java API로 전환이 된 새로운 자바 API 쪽으로 이제 요청들이 가서 처리가 되게 돼 있고요. 그러다가 실제 저희도 그랬지만 예상치 못한 에러가 발생을 해요. 한번 그러면 저희가 이제 실시간으로 인제 알람을 받게 되고 인제 보고 모니터링을 하죠. 근데 이게 2 번, 3번 발생을 하게 되면은 이제 컨솔에 저희가 이 스위치를 설정값을 토글 값을 끄게 해서 바로 거의 실시간에 가깝게 그 요청 자체를 기존 PLSQL로 돌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기존대로 PLSQL에서 오더 시스템을 계속 처리를 하면서 그 사이에 new java API의 버그를 저희가 픽스하고 다시 배포하고 피처 토글을 온 시켜서 다시 자바 API 쪽으로 실시간적으로 동적으로 요청을 흘려보낼 수가 있는 거죠. 이러한 과정을 계속해서 거치면서 테스트를 통해서 저희가 점진적으로 저희 서비스를 배포할 수가 있었고요. 마침내 인제 저희가 이 다이나믹 피처 토글 개념을 통해 이 패턴을 기능을 통해서 저희가 굉장히 저희한테 부담이 되고 어려웠던 프로젝트를 실제로 안전하게 오픈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 다이나믹 피처 토글이 정말 단순하지만 굉장히 매력 있고 강력한 기술입니다. 네, 저희는 이 다이나믹 피처 토글을 컨솔과 그리고 스프링 상에서 함께 구현을 했는데요. 네, 스프링 상에서 컨솔을 이용하여 다이나믹 피처 토글을 구축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일단은 컨솔을 구축하셔야 되겠죠. 저희 같은 경우에는 AWS 클라우드에 지금 3대를 클러스터링으로 묶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컨솔이 구축이 되면 그 다음에 스프링에서 스프링 클라우드 스타터 컨솔 컨피그라는 의존성만 form.xml 파일에 추가해 주시고 그럼 이제 해당 라이브러리 자르 파일들이 임포트가 되거든요. 그럼 이 자르 파일들에 대한 설정을 애플리케이션 YML 또는 부트스트랩 YML에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 피처 토글을 사용해야 되는 애플리케이션 상에서 자바 코드 상에서 리프레시 스코어, 컨피그레이션, 밸류 애노테이션만 지정해 주면 사실상 모든 것이 끝나서 이 다이나믹 피처 토글을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하지만 이제 저희 메인 시스템 제가 3년 전 인사했을 때 메인 시스템은 스프링 프레임워크 버전이 너무 낮았어요. 저희 회사가 오래되다 보니까. 그래도 다행인 거는 정말 스프링으로 개발됐다는 것만 해도 정말 다행이었는데 그 버전이 매우 낮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간단한 이 의존성 추가하는 방법으로는 저희가 이 앞서 말씀드린 간단한 방법으로는 저희가 그 컨솔과의 연동을 할 수가 없었어요. 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직접 연동하는 것을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컨솔 키밸류 스토어 API와 직접 통신을 하는 메시지 소스 로더를 개발을 했고요. 네, 5초 간격으로 계속해서 컨솔 키밸류 스토어와 통신을 하게 됐고 하였고 이 메시지 로더가 통신하다가 컨솔의 키 밸류가 변경이 되면은 그때 그 애플리케이션 내에 설정 프로퍼티 파일을 이 정적인 프로퍼티 파일을 새로 쓰게 만들었어요. 새로 작성하게 수정하게 만들었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스프링에 닐로더블 리소스 번들 메시지 소스라는 게 있는데 얘는 스프링이 제공해 주는 기능인데 5초 뭐 시간 정해 주는
텀마다 특정 파일이 변경이 되면, 그러니까 프로퍼티 파일, 정적 파일들이 변경이 되면 그 설정들이 변경됐을 때 자동으로 읽어와서 그거와 매핑되는 빈의 값을 메모리상에서 새롭게 고쳐주거든요. 이 두 가지 일단 컨솔과 통신하는 걸 직접 만들고, 요 릴로더블 리소스 번들 메시지 소스를 사용해서 저희는 스프링 상에서 컨솔과의 연동을 구현해서 다이나믹 피처 토글스를 구축하였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저희가 이 컨솔을 이용한 다이나믹 피처 토글 기능으로 굉장히 부담되고 어려웠던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던 점진적 배포를 통해 그 과정을 말씀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간단히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레거시 운영 중인 레거시 시스템을 보여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 시스템보다는 아마 이제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그 유전선 추가하고 YAM에 설정하고 애노테이션 쓰는 방식으로 대부분 지금 이 방송 듣는 분들이 연동이 가능하실 거라 생각해서 현재 가장 최신의 스프링 부트 버전으로 데모를 준비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간단히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데모를 진행하기에 앞서 이제 일단은 컨솔을 미리 제가 설치해 놨고요. 에이전트를 좀 실행을 하겠습니다. 네, 에이전트가 실행이 됐고요. 네, 실행을 하게 되면은 이제 로컬호스트 8500번 포트에 가게 되면요. 네, 이렇게 컨솔 UI 화면을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키밸류 스토어 기능으로 가서 저희가 오늘 사용한 키와 밸류를 등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키 값으로 config demo feature toggles라고 키 값을 선언하고요. 네, 밸류 값으로 YML 포맷에 feature API order enable true라는 값을 선언을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장하니까 저장이 잘 됐네요. 네, 이렇게 보이시고 수정도 하실 수 있고 삭제도 하실 수 있고 이렇게 편하게 관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컨솔은 준비됐으니까요. 스프링 부트 현재 최신 2점대 최신 버전인데요. 66 버전인데요. 2.6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컨솔 컴픽을 추가하고요. 보이시죠? 그 다음에 잠깐 문제가 좀 생긴 것 같은데요. 잠시만요. 네, 이게 선택이 지금 안 되네요. 다시 한번 종류가 인텔리데이를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키밸류는 여전히 등록이 되어 있고요. 네, 다음에 애플리케이션 이제 YM에 설정을 하면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다른 건 스프링 부트 설정들이고요. 보이시는 것처럼 호스트, 로컬호스트, 컨솔 기본 포트 8500번. 그 컴픽 설정들이 있습니다. F5로 할 것이고, 그다음에 프리픽스는 컴픽 데모. 이게 앞에 키 값으로 준 이제 디렉토리 경로가 되고요. 컴픽 데모가 되고요. 그 다음에 키 이름입니다. 피처 토글 이름 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위에서 보시게 이 왓치의 웨이타임 5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제 이 O라는 값은 이제 5초마다 이 스프링 컴픽이 이 키밸류 스토어와 통신해서 값이 변경되어 있는지를 보겠다는 그런 선언입니다. 네, 이렇게 선언을 해주신 다음에 간단히 이제 자바 스프링 빈 컨피그레이션 빈을 하나 선언을 할게요. 여기 보시면 아까 발표에서 그 장표에서 보여드린 리프레시 스코프과 컨피그레이션이 선언되어 있음을 보실 수 있습니다. 컨피그레이션은 뭐 스프링에서 말 그대로 설정으로 쓸 파일 빈들을 선언할 때 사용하는 것이고요. 이 리프레시 스코프이라는 애노테이션이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이 빈들이 스프링은 다 이 자바 파일 하나들이 이제 빈이라고 관리를 하게 되거든요. 클래스들을 인스턴스를 이 리프레시 스코프를 선언을 해주게 되면은 이 선언된 빈들은 이 리프레시 스코프에 대한 이벤트가 발생을 하게 됐을 때 전체가 새로 고침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안에 선언된 이 두 개의 피처 토글 변수, 피처 API 오더 이네이블드, 두 번째 피처 API 리드사이브 이네이블드 변수가 실제 컨솔에 선언된 피처 API 오더 이네이블드 이 값과 변경된 값으로 빈을 새로 고침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거는 좀, 네. 이렇게 선언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 값은 아까 우리가 컨솔에 선언한 YML 값이 되겠습니다. 보시죠. 네, 같은 값입니다. 네, 그 다음에 제가 이걸 테스트해 보기에 이제 간단한 컨트롤러, REST 컨트롤러 하나를 만들었고요. get 매핑의 API 선언했어요. 그래서 이제 API 오더라는 걸 호출하게 되면은 이제 오더 서비스를 통해 오더를 실행해라 라고 선언을 했고요. 네, 이 오더 서비스 오더에 들어가 보면 아까 보신 실제 피처 토글이 선언이 되어 있습니다. 얘가 이 컨솔 컴피그에 현재 이 오더 API에 대한 사용이 지금 켜져 있으면 활성화되어 있으면은 새로운 오더로 서비스하고 아니면은 기존의 오더로 서비스해라, 오더해라 이렇게 선언이 돼 있죠. 얘를 한번 이제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애플리케이션이 성공적으로 떴고요. 실행이 됐고요. 네, 로컬호스트 API 오더의 스테이트가 지금 현재 어떤 값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아서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현재 true 값으로 나오고 있고요. 얘를 이제 컨솔 상에서 제가 한번 false로 변경을 해 보겠습니다. 세이브를 하면은 네, 이거 제가 디버그를 걸어놔서 그런 거고요. 잠시 설명드리기 위해 이렇게 선언을 하게 되면은 콘솔에 이제 리프레시 키가 바뀌었다. 피처 API 오더 이네이블드 해서 이 true가 펄스로 바뀌어서 이제 오더 서비스가 올드 API에서 레가시 시스템에서 처리되는 것을 실시간으로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실 그냥 요것만 보여드리면 저도 이제 이것만으로도 이제 만족할 수 있는데 좀 궁금하잖아요. 얘가 어떻게 그럼 변경값이 이벤트가 감지되고 처리됐는지. 그래서 지금 시간 관계상 뭐 길게는 설명 못 드리고 제가 요거를 좀 찾아서 좀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스프링 클라우드 컴피그 패키지에 보시면은 이제 컴피그 왓치라는 클래스가 있어요. 얘가 여기 보시면은 컴피그 왓치가 있고 얘가 여기 이제 타스크 스케줄러에 의해 스프링 타스크 스케줄러에 의해 네 이제 딜레이를 갖고 스케줄대로 이제 요 해당 이 메소드를 수행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선언된 이 딜레이 값이 아까 우리가 이 YML에 선언한 요 값입니다. 웨이트 타임. 그리고 변경 주면은 그 시간만큼 간격이 줄어들거나 더 짧아질 수 있겠죠. 이렇게 선언을 하게 되면 얘가 이제 여기 가서 이 watch config key value에 가서 사실 5초마다 이제 계속해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컨솔 클라이언트를 가지고 키밸류 스토어와 통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통신에서 받아온 값 중에 이 컨설 키밸류는 인제 인덱스 값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인덱스 값이 현재 마지막 인덱스하고 이제 커런트 인덱스하고 새로 받아온 인덱스하고 다르게 되면은 보시는 것처럼 얘가 리프레시 이벤트를 발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이시죠? 발행을 하게 되어 있고요. 뭐 그러면 이제 굉장히 이제 애플리케이션 컨텍스트 뭐 여기저기 타고 가는데 그 과정을 좀 지금 시간 관계상 떠나서 이제 타고 가서 결국에는 이 리프레시 이벤트 리스너, 이제 아까 리프레시 스코프를 선언된 애들이 리스닝하고 있는 이 리스너가 이 이벤트를 받게 되고요. 얘가 이제 빈들을 최종적으로 이제 리프레시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스코프이 보시면은 네, 리프레시 스코프라고 보이시죠? 이렇게 해서 변경에 의한 그 컨솔 값을 키밸류 변경하면은 이 스프링에서 컴피그의 값이 새롭게 적용이 되게 돼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 데모였고요. 잠시만요. 데모 끝났으니까 간단히 이제 결론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저희처럼 이제 제가 이 다이나믹 피처 톡을 위드 컨솔을 사용한 이 다이나믹 피처 톡을 추천해 드리는 것은 저희처럼 뭐 오래된 레거시를 개선을 하셔야 되는데 엄두가 안 나시거나 아니면 그냥 중요한 로직들 막 우리 주문 들어가고 결제 들어가고 막 이런 부분이 되게 크리티컬 하잖아요. 이런 데에 되게 수정하기 부담되는 작업을 하실 때 좀 점진적 배포를 이걸 통해서 하실 수가 있다. 그리고 그 얘기는 미완성된 특정 기능을 빠르게 적용해 보고 롤백 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피처 토글처럼 이 컨솔을 통한 그 다이나믹 이제 설정 파일 관리들은 토글이나 뭐 비율, 뭐 타임아웃, 우리가 뭐 API 콜할 때 타임아웃, 아니면 제시도S 이런 뭐 폴트 톨러런스 관련해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정해 보시는 게 좋고, 뭐 데이터베이스 접속 정보 이런 것들을 설정하시면은 안 됩니다. 네. 컨설 운영 시에 이제 저희 같은 경험에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고가형성 클러스터링은 필수고요. 이게 문제가 생기면 다 장애이기 때문에. 그리고 UI는 이제 저희는 이제 이슈가 발생할 수 있어서 이제 실제 운영에서는 사용을 안 하는 것을 권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접속도 제한적이어야 하고 프라이베이트 서브넷이나 뭐 네트워크망으로 구축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기술을 적용할 때는 아마 이걸 소개하고 설득시키는 과정이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드린 이 샘플 데모를 사용하셔도 되고, 뭐 제 경험을 참고하셔서 계속해서 설득을 하시고 또 인내를 갖고 끈기를 갖고 이렇게 하셔야 성공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정말 저희가 지금 3년 가까이 이 컨설을 구축해서 운영하는데 지금까지 이슈가 한 번도 없었거든요. AWS 상에서. 그래서 이 안정성이 굉장히 뛰어나고 또 키밸류 스토어뿐 아니라 저희도 이제 앞으로 생각하고 있는 뭐 서비스 디스커버리나 서비스 메시 등을 생각할 때 이 모든 기능을 한 곳에서 제공하는 컨설을 사용하시는 것을 개인적으로 추천드립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 발표였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 발표는 여기서 이렇게 마치고요. 저희가 이렇게 발표할 수 있도록 저한테 기회를 주신 해시코프 코리아 관계자분들께 먼저 감사드리고 또 그리고 이 발표를 잘 들어주신 여러분께 가장 많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해시코프 컨설과 저희 엔카닷컴 많이 사랑해 주시고 저희도 항상 엔지니어 분들을 채용하고 있어요. 뭐 개발자, 저희도 SRE 엔지니어, 뭐 QA 엔지니어, 정보 보안 담당자, 뭐 제가 속해 있는 이제 IT 개발실에서 항상 채용하고 있으니 관심 갖고 이거 기억해 두셨다가 한번 공고 봐주시면은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로써 제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